2016년 12월 2일 19살의 사라 스턴이 실종됩니다. 그녀의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은 주변의 그녀의 행방에 대해 질문을 하며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중에는 사라와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던 그녀의 베프인 리암 메가타스니도 있었습니다. 12월 2일 일하러 가기 전에 사라를 보긴 했어요. 리암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뿐이었고 그에게서 얻어낼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마지막으로 함께했기도 했고 그가 의심이 갔기에 여러 번 신문을 합니다만 뭔가 연결시킬 만한 증거가 없었죠. 12월 3일 이른 시간 뉴저지주 벨마의 한 다리에서 버려진 차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젊은 여성의 차였고 확인 결과 사라의 차량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없었죠.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도 좀처럼 진전이 없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리암의 아주 오랜 친구인 앤서니 커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앤서니는 리암이 농담처럼 말하는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사라 스턴을 자신이 해했으며 프레스턴 테일러는 그의 공범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앤서니 커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에 협력해 녹음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앤서니 커리는 다시금 리암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모든 자백이 녹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재판에서 주요 증거가 됐죠. 영상의 자백 내용에 따르면 2013년 사라 스턴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녀가 사라에게 모은 돈을 남겼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리암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무려 6개월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사라의 집에서 사라를 해하고 그녀의 집 뒤뜰에 숨겨둔 뒤 일을 하러 갔다가 그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금고를 훔쳤고 프레스턴을 불러 사라를 처리하는 것을 도와달라 부탁합니다. 리암은 사라를 조수석에 태워 다리로 차를 몰았고 프레스턴은 자신의 차로 뒤따라갑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쉽지 않아 고군분투할 때 세 대의 차량이 지나쳐갔고 어렵사리 차량에 몸을 붙여 그들을 피해 숨을 수 있었답니다. 사라를 챙겨 다리로 가 마치 그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며 웃으면서 마치 별일 아닌 농담을 이야기하듯 앤서니 커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며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사라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난 헤어는데 몇 분밖에 안 걸릴 줄 알았어. 다 해서 30분이나 걸리는 거 있지. 게다가 금고에 5만에서 10만 달러는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고작 $10,000밖에 없는 거 있지. 걔가 가진 돈의 4분의 1도 못 챙겼어. 돈은 또 얼마나 낡았는지. 아마도 이 지폐를 사라의 어머니가 오랜 시간 모아왔던 돈이었나 봅니다. 돈이 낡았기 때문에 리암은 이것을 은행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눈에 띌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며 그는 잠시 동안 조용히 지낼 거라 덧붙였습니다. 사라가 던져진 그 다리. 그곳은 바다로 이어지는 곳이었기에 사라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녹음본의 마지막에는 마치 자신은 굉장히 추진력 있게 사는 것처럼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그것은 그의 제정신인 친구 앤서니 커리를 한심하게 보는 듯한 말투였는데 그가 지루한 삶을 산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런 뜻이 담겨있는 말이었죠. 그렇게 친구를 비웃으며 세상 똑똑한 척하던 리암 메가타스니는 2017년 2월 2일 1급 사람을 해한 혐의, 1급 중범죄, 1급 강도, 2급 유해모독, 2급 음모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유죄가 내려졌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으며 10년의 형이 추가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의 친구 프레스턴 테일러는 2급 유해모독, 2급 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18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32년에나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검찰 측이 15년의 형을 원했었는데 그보다 추가된 형이 나왔죠.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단지 돕기만을 했다며 그의 형량이 과한 처사라고 감형 제한을 하지만 판사는 이를 거부합니다. 자신이 내린 형량은 정해져 있는 10년에서 20년의 사이의 범위에 있으며 정의를 위한 공정한 형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변호사는 항소를 할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과한 처사라는 거겠죠. 사라의 아버지는 그들의 형량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형량이 적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셨죠. 남의 집 딸을 고작 돈 5만에서 10만 달러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해해버려 놓고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를 하다니 직접 해야 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리암보다 그의 죄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리암을 친구라고 믿었을 사라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은 배신과 배신이 이어진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리암은 사라를 배신하고 기만했으며 그런 리암을 그의 베프 앤서니 커리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리암 입장에서는 배신이겠죠. 뿌린 대로 거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리암은 정말 그런 일을 벌이며 사라와의 그 오랜 시간의 우정이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판사 역시 앤서니 커리에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그를 칭찬했죠. 어쩌면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리암은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자존심도 세다는 것일 텐데 그가 감옥에서 자괴감과 정말 큰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라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바다와 연결된 곳이기에 사라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녀가 모든 것을 다 잊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